전 재산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마이 형제는 한나라 말기의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도 공부를 쉬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마이는 천지의 지혜가 포함된 역경과 정치 군사 교제에 가까운 춘추에 심취해 있었는데, 사마이가 나중에 현명한 사람이면 기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경솔하게 움직이거나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가만히 앉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조조에게 간언했는데, 이는 바로 역경의 원리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마 가문이 문인 가문으로 탈바꿈하긴 했지만 사마 가문에는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명장이 많았던 가문이라 집에는 병사와 전략이 많아 사마이는 병법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사마이는 군지에 보면 고위 장교들에게 능력이 있어 수성하고 적을 막아내면 그 군대는 적의 견제를 받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는데 그치지만, 반대로 능력이 없는 고위 장교들이 주장을 맡으면 그 군대는 전멸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사마이가 말한 군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병법서입니다. 이는 사마이가 각종 병사와 전략에 얼마나 능통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마이 성장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째, 아버지 사마방이 중앙관리로 오랫동안 도성에서 일했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지냈고, 둘째, 천재인 형 사마랑 그늘에서 이름 대신 사마랑의 동생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사마이에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을 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사마이가 6살 되던 해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11살 때 동탁이 수도를 장악하고 제후들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랑이 사마이를 데리고 몸을 피해 다니다가 훗날 조조의 부름을 받고 출사하게 됩니다. 사마랑의 자리를 대신해 사마이가 집안의 기둥이 되면서 독립적이고 신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난세의 순수한 유생은 살아남지 못한다. 살기로 했으면 계속 살아남아야 하고 사회에 뛰어들기로 했으면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며 도가의 권모술수와 병가의 수단을 혼자서 터득하기도 했습니다. 사마이에게는 좋은 스승이자 유익한 친구로 형 사마랑 외에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소라는 사람으로 자는 공명이었습니다. 호소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특출난 기재였지만 은거를 선택했습니다. 호소가 기주에 있을 때 당시 북방의 최대 군벌이던 원소가 그의 명성을 듣고 호소에게 출사를 청하러 왔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호소는 원소를 피해 급히 고향인 영천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조가 호소가 탐이 나서 특유의 강경한 태도로 강제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끌려온 호소는 저는 한낱 시골 사람일 뿐 군사와 나라에 쓰일 제목이 못되니 이만 돌아가게 해주시지요. 호소의 재주가 아까웠지만 조조는 저마다의 뜻이 있으니 권세를 이용해 그대를 굴복시키고 싶진 않소. 이렇게 호소는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호소가 낙양성에 응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호소를 찾아갔는데, 직접 만나보니 둘의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사마이는 호소와 토론하며 많은 것을 배웠는데, 사마이가 이름을 날린 후에도 줄곧 세상을 피하며 숨었던 기질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주생이라는 사람도 호소를 찾아와 배움을 청했는데, 함께 토론하는 동안 주생은 한해에서 온 사마이라는 소년의 재주가 뛰어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돋보일 기회를 사마이가 전부 가로채버리고 어린 사마이의 공격과 멸시까지 수차례 받다 보니 주생은 부러움과 질투로 사마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호소가 사마이를 죽이려는 것을 눈치채고 주생을 설득해서 사마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이는 자신의 재주를 남김없이 보여주면 목숨을 잃을 정도의 화를 부르게 되고, 따라서 몸을 숨기는데 그치지 않고 재주가 있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마이는 두 아들에게 사마사 사마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름 사소는 스승 호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수양에 힘쓰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공격해야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제후들에게 명예나 영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자신을 깊이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필 그때 누군가가 사마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상한 인물이구나. 이 말을 한 사람은 양준인데 눈썰미가 있어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사마랑이 손님과 이야기를 할 때 사마이가 조용히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자네 동생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으며 일처리가 과감하고 영특하니 자네라 할지라도 비할 바가 아닐세 라고 손님이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마이는 손님을 바라봤고 사마랑은 고개를 돌리며 호탕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마이는 손님의 칭찬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염은 나중에 조조의 휘하에서 인재 선발을 주관하는 1인자가 됩니다. 결국 인재 발굴 담당자는 사마이에 관한 보고를 올렸고 201년 그렇게 23살 사마이는 한해군 상계연으로 처음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상계연은 한나라의 하급관리였고 한나라는 이미 미래가 없어 출세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마이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상공직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사마 가문의 훌륭한 두 공자 사마랑과 사마이를 콕 집어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47인 조조는 여전히 젊고 기력이 왕성했는데 조조는 작년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하고 중원의 패주가 되어 천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물론 원소와 그의 아들들이 아직 북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유비는 관도대전을 벌이는 내내 파리처럼 후방을 교란시켰습니다. 동남 지역은 손책이 죽고 어린 송건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원소를 죽이려고 북상하는 동안 몇 가지 일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28년 전 사마방이 나를 북부위로 발탁했고 그게 내가 처음 맡은 직함이었다. 듣자 하니 사마방의 아들들이 인재라고 하던데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 조조는 사마 가문에 사람을 보내 사마랑과 사마이를 불러 벼슬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마랑은 이미 31살의 청년으로 기회가 주어지자 흔쾌히 출사길에 올라 조조 사공부의 속관이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사마이에게 조조의 부름은 보기 드문 기회였지만 사마이는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상계연 자리마저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조조의 부름을 거절한 이유는 풍비에 걸려 한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이는 만약 형과 함께 출사한다면 형은 신동이라는 명성과 사마 가문의 장남이라는 신분에 힘입어 나보다 진급 속도가 빠를 것이다. 만약 나의 능력으로 형을 넘어선다 해도 조조 밑에는 이미 순욱, 정욱, 순유, 곽과 가우 등 초일류 모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나는 연줄로 들어온 부잣집 자제에 불과하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과 겨루겠는가. 게다가 천하의 형세를 보면 원소가 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재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원소와 조조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른다. 지금은 군주가 신하를 선택하지만 신하도 군주를 선택할 수 있다. 주군을 선택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투자이다. 무엇보다도 조조는 나에게 이상적인 주군은 아니다. 그는 세족과 한족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하는데 조조 역시 황간의 손자로 출신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가 일족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 나는 사마 가문의 대표인 만큼 경솔하게 조조의 뒤를 따를 수는 없다. 형이 이미 조조의 수하로 들어갔으니 나는 상황을 지켜보며 어느 주인에게 더 잠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정세를 보면 천하통일이 그리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 형제가 각자 다른 주군을 모시면 사마 가문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마이는 침상에 누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조가 보낸 사자가 사마랑을 데리고 조조의 관저로 돌아왔을 때 조조는 한 사람만 온 것을 보고 오지 않은 나머지 한 사람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조조는 사마랑에게 직위를 배정하라고 한 후 사마이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자가 사마이가 풍비에 걸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하자 조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풍비라고? 꾀병이라면 내가 원조인데 10대 때부터 중풍에 걸린 척해서 숙부를 골탕 먹인 나를 사마이가 속이려고 하는구나. 사마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았느냐? 직접 보지 못했다면 며칠 뒤에 가서 진짜 일어나지 못하는지 정탐하고 오도록 해라. 조조는 자신이 10대 때 써먹은 속임수를 흉내낸 청년에게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사마이는 조조의 사자가 떠난 뒤에도 침대에 꼿꼿하게 누워 있었는데 이제 막 결혼한 사마이의 아내 장춘하가 그만 일어나도 된다고 해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상대를 봐가며 해야 하는데 상대는 조조였습니다. 사마이는 기왕에 거짓말을 시작한 이상 침대에서 몇 년을 누워 지내며
거짓말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조조의 사자는 수시로 정탐을 하고 조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정치, 군사, 문학 어느 면으로도 조조는 천재였고 조조는 사마이가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 예상이 틀릴 리가 없다. 사마이가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사마이를 계속 주시하라. 조조의 사자는 답답해하며 이번에는 조조의 의심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조는 재밌긴 했지만 한낱 조무래기 청년에게 계속 신경을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조에게 있어 사마이는 군무로 바쁜 와중에 즐기는 단순한 놀잇감이었습니다. 내 부중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에 달한다. 그러니 나와 놀아볼 생각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어느 날 사마이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하인들에게 책을 꺼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말리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책을 아끼던 사마이가 몸을 벌떡 일으켜 정원으로 달려가 선수책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종은 놀라 입을 막으며 뒤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마이의 부인 장춘하는 여종을 뒤따라가 여종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장춘하는 14살 정도였는데 여종을 살해한 후 이제는 여종과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고 사마이의 수발을 혼자 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후 사마이는 아내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더욱 신중하고 열심히 꾀병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원소가 차지하고 있던 내계주를 평정하고 업성으로 돌아온 조조는 승상으로 영전하라는 한나라 조정의 임명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조는 최근 몇 년간 관리로서 명성이 높았던 사마랑을 주부로 발탁하고 최염을 승상서 조연으로 임명해 인재 선발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최염은 14년 전 보았던 사마이를 조조에게 청거했고 그뿐만 아니라 순욱 역시 사마이를 적극 추천합니다. 조조는 사실 자네들이 추천할 필요도 없었네. 나 역시 오래전부터 그를 다시 만나보고 싶었으니까. 조조는 7년 전 꾀병으로 누운 사마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사자를 불러 사마이를 불러와라. 승상부 속관으로 임명할 생각이다. 이번에도 안 오려고 하거든. 즉시 잡아들여라. 조조의 사자가 사마이 집을 방문했을 때 올해 30살이 된 사마이는 대청에 앉아서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이다. 더 이상 출사를 미뤘다가는 천하가 통일되고 말 것이다. 사마이는 흔쾌히 출사하겠다고 말했는데 7년 전에는 사마이를 등용하지 못한 조조였지만 이제 조조는 자신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조조와 원소의 대결은 한족과 세족의 대결로 볼 수 있는데 조조는 사람을 쓸 때 한 가지 방법에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조조 본인도 황간의 후손으로 세족의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족 무리도 자신의 휘하로 끌어들여 조조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 가문은 조조가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 가문과 사이가 좋았던 다른 세족들이 사마이를 청거하고 사마 가문과 한층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영과 순욱이 사마이를 적극 청거한 것입니다. 사마이가 이전에 출사에 나섰다면 형보다 높은 관직에 오르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마이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곧장 자신의 목표에 닿을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했는데 그 지름길이 언뜻 보기에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만 보면 사마이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사마이가 바로 출사했다면 조조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조의 관심은 관직보다 더 중요한데 상급자의 신임을 받으면 관직이 낮더라도 권력은 강하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상급자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관직이 아무리 높아도 실속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업무 경험이 없는 사마이가 순욱, 순유, 가우, 각가, 정욱 같은 모사들과 겨루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이는 7년 동안 방대한 양의 책을 읽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절정의 도광양의 경지에 달해 이제 오래도록 갈고 닦은 실력을 시험해 볼 때가 온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사마이는 조조의 모사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사마이의 벼슬살이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